이제 할리우드 아니라 할리우드 아니야. 솔직히 톰 크루즈는 한국에 잘해야지. 미국 영화 제작사 직원들이 한국 컨텐츠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고 있는 린다라고 해요. 얼마 전만 해도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것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직장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할리우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사골우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우려먹는다는 혹평을 많이 듣고 있죠. 영화뿐 아니라 미국 드라마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CSI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시리즈물이 전 세계 미드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었는데 요샌 판도가 확 뒤바뀌었어요. 넷플릭스에 나왔다 하면 바로 순위권에 들어버리는 한국 때문이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컨텐츠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받느냐에 따라 흥행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근 저희 배급사에서도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보안을 위해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투자금 자체도 어마어마해서 손익분기점만 무려 5억 불이라 다들 신경을 많이 쓰는 작품이에요. 그 때문인지 내부 회의를 할 때에도 이 작품을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죠. 워낙 중요한 계약에다 홍보 관련 모든 일정을 잡는 일이다 보니 부장님께선 프로젝트 팀을 꾸려 한국에 다녀온다고 하셨죠. 들리는 말로는 회사 내부에 엘리트만 뽑아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모두들 그 팀에 뽑히길 바랬죠. 요즘 영화 드라마 산업의 최신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배급사에 다녀오는 것도 엄청난 경험이고 기회니까요. 저도 꼭 한국에 가서 한국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환경도 구경하고 한국 여행도 해보고 싶었지만 저 같은 저연차는 아예 낄 수도 없겠다며 단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프로젝트 팀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 있죠? 저는 궁금해서 팀장님께 왜 제가 뽑혔는지 잘 모르겠다고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더니 팀장님께선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셨죠. 팀장님 설명을 듣고 저는 제가 왜 이 팀에 뽑혔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영화 시장에서는 주로 제작사, 배급사와 투자사들이 함께 영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배급사가 투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함께 하기도 하고 투자사가 커지면 배급을 같이 하기도 하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투자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턴 때 투자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한국 컨텐츠들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을 때였어요. 원래도 아시아 문화에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들을 보고 눈물 콧물 흘리며 밤새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 송혜교 씨의 영향이 커요. 최근에 넷플릭스 더글로리를 보고 나서도 예나 지금이나 진짜 연기 잘한다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무튼 당시 아시아 컨텐츠들에 대한 스케치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팀장님께선 일본에서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계셨죠. 그 시절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턴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들이 별에서 온 그대나 시그널 같은 한국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국 컨텐츠들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어요. 로맨스부터 장르물까지 꽤나 완성도가 높고 스토리라인이 탄탄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어요. 역시 인턴이라 아직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넷플릭스가 김은희 작가의 킹덤 시리즈에 투자해 그야말로 완전 데이트를 쳤어요. 그때 그 회의 자리에 팀장님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말을 듣고 한국 컨텐츠에 투자했다면 우리 회사가 넷플릭스보다 더 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면서요. 제가 예전부터 한국 컨텐츠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흐름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뛰어나 제가 적임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어쨌든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았죠. 프로젝트 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초엘리트 출신들이었는데 거기 제가 끼어 있다니
어깨가 으쓱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저희 프로젝트 팀은 팀장님과 다니엘 선배님, 저 그리고 한국 출신 유미 씨 이렇게 4명이었어요. 프로젝트 팀이 결정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컨텐츠의 중심이면서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한국에 가보게 되다니 감개무량했죠. 늦은 시간에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첫날은 바로 숙소에서 쉬는 일정이었어요. 팀장님과 다니엘 선배가 같은 방을 쓰고 저와 유미 씨가 같은 방을 썼죠. 그런데 갑자기 제 배가 요동쳤어요. 아주 꼬르륵 꼬르륵 난리를 치더라고요. 분명 기내식까지 먹어 하나도 배가 안 고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눈치 없이 울리는 제 배꼽 시계가 민망해서 제 배를 움켜쥐었어요. 유미 씨는 제 배고동 소리를 들었는지 저도 배가 출출한데 혹시 뭐 드실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친절하시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며 정말 민망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 룸서비스 시킬까요? 라고 얘기했죠. 유미 씨는 룸서비스를 알아보더니 지금 가능한 메뉴가 별로 없다며 혹시 배달 음식도 괜찮냐고 물어봤죠. 전 느닷없는 배달 소리에 유미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했죠. 그러자 유미 씨가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배달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미 씨는 피자나 햄버거 다 가능하다고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리뷰를 보는데 사진만 봐도 군침이 싹 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한국 음식 중에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미 씨는 한국에서 야식으로 뭘 주로 먹느냐고 물어봤죠. 아무래도 한국까지 왔으니 유미 씨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겠다고요. 그러자 유미 씨가 조금 걱정스러운 듯 조심히 음식을 말했어요. 저는 유미 씨가 제안한 음식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유미 씨는 제가 닭발을 좋아하는데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닭발을 먹는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생각했죠. 저는 평소에 뭐든 가리는 것 없이 잘 먹고 다른 나라 음식도 거부감 없이 잘 도전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닭발로 만든 요리가 아예 없어서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닭발은 가축의 사료 용도로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유미 씨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차마 질겁하며 거절할 수 없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유미 씨는 생소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 닭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며 최대한 덜 맵게 요리해달라고 요청할 테니 한번 자기를 믿고 도전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유미 씨가 벌컥 문을 열고 나가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배달이 올 때는 아닌데 어딜 가나 속으로 생각했죠. 금세 다시 돌아온 유미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미 씨는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빨리 음식이 왔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유미 씨는 기사님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고 미리 나갔는지 궁금했죠. 유미 씨 말로는 어플에 기사님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나가서 기다렸다가 바로 받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음식은 정말 갓 만들어진 듯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밤에 총알같이 배송된다니 한국은 배달 인프라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빠른 배달에 놀랄 새도 없이 제 마음은 다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닭발을 실제로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잔뜩 긴장한 채로 배달 포장을 열어보고서 저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뻘건 닭발을 보고 못 먹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유미 씨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입문자라 아주 순한 맛에다 뼈가 없는 걸로 시켰다고 했어요. 진정 고수들은 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 초보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미 씨는 비닐 장갑을 끼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먹지 않고 왜 장갑을 끼나 의아했는데 따로 배달 온 밥을 뭉치기 시작했어요. 닭발을 먹을 땐 보통 주먹밥을 세트처럼 같이 먹는데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들어 비닐 장갑을 끼고 주먹밥을 동글동글 마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러곤 유미 씨가 먼저 먹어보더니 정말 안 매울 거라고 닭발을 하나 먹고 바로 주먹밥을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채 저는 닭발을 입에 집어넣는 순간 띠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도독 오도독하는 식감이 생소했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입에 착 감기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도 좀 매워서 얼른 주먹밥을 먹었는데 고소한 주먹밥이 매운맛을 가라앉혀줬어요. 환상의 궁합이라 생각했죠. 솔직히 긴장했는데
정말 독특하다며 의외로 맛있어서 놀랐다고 했어요. 유미 씨는 입에 잘 맞아서 다행이라고 했죠. 떡볶이나 김밥 같은 건 요새 미국에서도 워낙 유명하니 제가 먹어봤을 것 같아서 미국에 잘 없는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해요. 유미 씨 덕에 저는 쉽게 먹어볼 수 없는 특별한 한국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고마웠죠. 한국 사람들은 인심도 푸짐하다던데 음식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둘이서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에 저 때문에 배부르게 먹은 유미 씨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 바로 자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큰일이라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유미 씨의 한마디를 듣고 나서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유미 씨는 제게 주변을 잠깐 걷고 올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밤 10시인데 시간을 착각했나 싶었죠. 이 위험한 시간에 밖에 나가서 걷는다는 건 범죄를 당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미국에선 밤 9시가 넘어가면 불황자들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아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LA에 살았을 때 낮이라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봤는데 전부 스키드로우여서 경악했던 기억이 있어요. 스키드로우가 뭐냐면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스트릿이에요. 거의 몇 블락이 전부 다 스키드로우죠. 근데 이런 곳이 도시 구석진 곳이나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번화한 곳에서도 꽤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냄새가 좀 이상해지고 살기가 느껴진다면 잘못 들어선 건데 처음에 노숙자들이 한두 명 보이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달라들어 범죄를 당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선 무조건 해가 떨어진 후에는 어지간해선 밖에 나가지 않아요. 잘못 나갔다간 밤중에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일이 늦게 끝나거나 출장 갔다 늦게 돌아올 땐 우버를 타고 바로 집 문 앞에 내려 후다닥 뛰어들어가요. 저번에 한번 돈 아낀다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는데 큰일을 치를 뻔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저희 집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짧은 사이에 3번이나 시비에 걸렸어요. 그래도 그땐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적 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요새는 마약 중독자들도 많아 꼭 우버를 타고 다녀요. 유미 씨는 미국이었다면 절대 밖에 나가자고 안 했을 텐데 여긴 한국이라고 걱정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 경찰보다야 미국 경찰이 더 낫고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 법이 더 엄하게 처벌하니 영 찜찜했죠. 그런데 이렇게 배부르게 먹은 건 다 제 배꼽시계 탓이었으니 눈 딱 감고 호텔 앞에만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유미 씨와 호텔 담벼락 안에서만 걸어야겠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온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서울의 밤거리는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화려하게 불이 켜져 있는 간판과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그리고 그 앞을 지나며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바깥 벤치나 야외 카페에서 맥주 한 잔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이렇게 평화로운 밤거리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미국에선 조금만 늦어도 잔뜩 긴장해서 집에 뛰어들어가야 하는데 이토록 안전한 나라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유미 씨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며 물었죠. 유미 씨는 여러 나라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그냥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라며 웃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경찰을 투입하고 수많은 예산을 써가며 치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유독 한국은 이렇게 평화로운 밤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놀랍더라고요. 유미 씨와 호텔 근처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꿈만 같이 느껴졌어요. 길을 걸으며 유미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 배급사에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왜 멀리 미국까지 오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유미 씨 역시 어렸을 적엔 미국 드라마와 영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컨텐츠들도 그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한국 작품들은 사람의 감정을 세심하게 잘 건드려 시청자들을 공감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외국에서도 잘 먹힐 거라 생각했고 외국의 한국 컨텐츠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외국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유미 씨의 마음과 열정에 감동했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유미 씨와 이번 출장을 계기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참 배려심이 많고 일에 대한 열정도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저희는 상암동에 있는 C회사로 미팅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고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팅룸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다 꽉 차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전부 세계 각지에서 한국 회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드라마 판권을 사러 온 사람부터 저희처럼 영화 배급과 홍보를 하러 오거나 리메이크를 하기 위해 계약을 조율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진짜 이 시장의 판도를 쥐고 흔드는 건 한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톰 크루즈가 한국 관객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망할 뻔한 톰 크루즈를 한국이 여러 번 살려줬죠. 2017년 영화 미이라가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현지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어요. 최악의 영화라며 평론가와 관객 모두 악평을 남겼었던 기억이 있죠. 그때 당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월드 박스 오피스를 다 합쳐서도 9,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84억 정도 손해를 볼 거라 예상했었죠. 그러나 망해가던 이 영화를 살려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36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그 당시 한국에서 꽤 흥행했었고 해외 수입의 10%를 한국에서 벌어오게 되었어요. 그 덕에 영화는 적자가 날 뻔했지만 무사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죠. 당시 외신에서도 미이라의 저주를 받을 뻔했던 영화가 한국에서 살아났다며 특집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팬에게 특히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 탑건 매버릭의 한국 개봉 당시 특별히 한국에 들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팬 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2시간이 넘도록 팬 사인회를 하고 카메라에 가릴까 경호원들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열정적인 한국 팬들과 한국 시장에 잘 보이려 굉장히 애를 썼더라고요. 할리우드 톱스타도 이렇게 한국 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당연히 저희도 최대한 한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춰주며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꽤 길어진 미팅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팀장님을 비롯한 저희 팀원은 회식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간단히 저녁만 먹고 각자 쉬기로 했어요. 눈치 빠른 유미 씨는 뜨끈한 국물이 나오는 고깃국을 파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라 얼른 드시고 숙소로 가실까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두들 정말 좋다며 유미 씨에게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유미 씨를 따라 식당 앞에 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꼬리곰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곰의 꼬리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건가 싶어 황당했어요. 그런데 어제 일을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닭발을 먹기도 하고 생각보다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곰꼬리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곰을 먹어도 되나? 야생동물 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이 아닌가? 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팀장님과 다니엘 선배님도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며 머릿속이 바쁜 것 같아 보였죠. 저는 어제 유미 씨가 알려준 닭발이 꽤 맛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곰꼬리도 미국에선 못 먹어보는 음식이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며 유미 씨 안목이 있으니 잘 골랐을 거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자 유미 씨가 갑자기 빵 터졌어요. 배 아프다는 듯 배를 움켜쥐고 한참을 웃는 거 있죠? 설마 곰국의 곰이 그 야생 곰을 말하는 건 줄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번역 어플을 보여주니 말도 안 된다며 여기서 곰은 푹 오래 끓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꼬리곰탕은 소꼬리로 만든 거라고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팀장님과 다니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괜히 긴장했다며 다 같이 한바탕 웃었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뚝배기에 담겨 나온 곰탕이 바로 나왔죠. 유미 씨 말이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해서 이걸 오래 유지하려고 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음식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 손에 닿으면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세심한 말까지 덧붙였죠. 팔팔 끓는 국물을 보며 궁금한 게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우유를 넣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국물이 하얀지 궁금했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뼈를 넣어 오랜 시간 푹 끓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뭐 딴 거 넣었으면 사장님이 1억 준다면서 진짜 몸에 좋은 보약이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국물을 한 스푼 떠먹어보니 정말 슴슴하지만 진하고 구수한 맛이 났어요. 유미 씨를 따라 소금, 후추를 톡톡 넣어 먹으니
깔끔하고 더 맛있었죠. 곰탕 안에 들어있는 살코기는 쫄깃쫄깃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싹 긁어 마셨습니다. 저희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곰탕 한 그릇씩 원샷했죠. 그러고는 오늘 피곤한 거 싹 다 가셨다며 유미 씨에게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곰탕집에서 먹었던 아삭아삭한 깍두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 영화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고 아마 그때쯤에 맞춰 배우들과 한 번 더 홍보 행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것 같아요. 그때는 휴가까지 붙여 직접 한국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기생충 촬영지도 구경 가고 재밌게 놀다 오려고요. 10월에 또 만나요. 한국. 린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한국 컨텐츠들이 해외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어 저도 덩달아 신이 나네요. 눈물의 여왕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2위로 내려왔길래 자세히 보니 1위도 한국 드라마 기생수더라고요. 앞다투어 1, 2위를 하고 있는 한국 작품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다음에 또 봬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